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의 연소한 장래가 촉망되는 오소프 상원의원이 한국에 와서 여야 지도자들을 면담을 했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오소프 상원의원을 상대로 1910년 한일 합방은 미국이 배후에 조종했거나 이걸 묵인해서 일어난 일이고 38선 분단도 일련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6.25 전쟁도 미국 책임 아니냐 하는 암시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 분위기가 어색해졌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을 친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 친중 정권, 거기에 대칭적으로 반미 항일 정권, 이렇게 우리가 성격을 규정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오소프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 그가 내뱉은 말로 미루어 보아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 극단적인 종북 주사파 항일, 반미에 아주 깊이 머리에 인식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가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과 이를 반대하여 자유민주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그런 유권자층과의 일련의 대결이고, 이것은 결국 전쟁이다. 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모택동이가 일찍이 말하기를 정치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쟁은 뭐냐? 총성이 있는 정치라고 그랬어요. 그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70년 전에 내다보고 이런 말을 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번 이것은 종북 주사파 정권과 이것을 반대하는 자유민주 세력과의 일대 전쟁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소프 상원의원에게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의 배후에 미국이 이게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말은 얼토당토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19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세계의 패권 판도가 어떤 것인가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공부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내내 이 세계적 패권 국가는 해양 국가인 영국과 대륙 국가인 러시아와의 충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850년대에 흑해 연안의 크리미아에서 영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크리미아 전쟁에서 그 유명한 나이팅게일이 탄생했죠.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러시아가 저쪽 서쪽 북해로부터 대서양 쪽으로 나오는 그 길을 영국이 완전히 봉쇄해버렸고, 그 수에즈 운하에 접근하는 것도 막아버리고, 할 수 없이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와보려고 도모하다가 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게 막혀버렸습니다. 그 이후 러시아는 동쪽으로 해서 극동쪽으로 가고 만주와 조선 반도를 이게 넘보게 됐는데, 그 결론이 결국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으로 귀결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은 그 앞의 과정은 시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은 일본 한 나라가 러시아와 전쟁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 영국과 실질적 동맹을 해서 영일 동맹과 러시아와 싸운 전쟁이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본은 이 청일전쟁 이후에 국력을 신장시켜 가지고 군비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모자라니까 대량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걸 영국이 몽땅 사들였어요. 그렇게 조성된 자금을 다시 영국의 군함 병기를 수입한 데 사용해 가지고 아주 병력을 증강해 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러시아하고 한판 대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게 러시아가 졌지요. 러시아가 졌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반도와 만주를 장악해야 중국 대륙으로부터 밀려오는 힘을 거기서 막고 일본의 국가 이익을 지킨다. 첫째. 영국은
동쪽으로 밀려난 러시아 세력을 일본으로 하여금 이걸 막게 해야 되겠다. 그 막게 해야 되는 대가로 조선을 일본이 합병하는 것, 그것은 양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근원의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패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국가지요. 어느 한쪽에 들지 않으면 아주 불안정한 이런 패권 국가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20세기 초까지는 미국은 패권 국가가 아니고 미국은 아시아에 별 관심이 없었고 한반도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1905년 러일 전쟁이 끝나고 그게 강화조약을 맺는 과정 전후로 미 육군 장관 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스라타로가 한반도를 일본이 병합하는 걸 미국이 양해했다 하는 이 밀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서로 남아있지 않고, 그건 아마 그러한 구체적인 협약이나 밀약이 있을 수도 없고, 가령 있다 하더라도 그 먼저 선제적으로 영국이 조선을 일본이 합병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영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러시아를 포갑시키는데 영국의 힘이 작용했고, 그 대가로 조선 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게 됐다. 자,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고, 이재명 후보도 이게 386 세대인데 64년생이니까 그 80년대 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참 불행하게도 이 종북 주사파가 탄생하게 됐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민주공화정을 표방하는 나라에서 군사 독재 정권이 등장해갖고 무슨 광주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대학생들이 그 나라의 어떤 정의감에서 그래 이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는 이론적 무장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니까 해방전후사 인식, 그리고 전환시대 논리, 유명한 이영희 씨가 저작한 그 논문과 몇 편의 논문에서 거기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종속국가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이승만이 친일파를 뭉쳐가지고 미국의 괴뢰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고,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요것에 그냥 현혹되어 버린 것입니다. 요 책을 읽는 순간에 바깥에는 전두환 포갑 정권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 책을 읽고 요대로 혹해버렸는데, 이게 전부 허구라고 하는 것은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고 모스크바의 모든 외교부서가 공개됐고, 이것은 그 직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그 외교 문서를 받아봐서 전부 번역된 게 지금 외교부 문서에 다 이게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은 남침 전쟁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은 오히려 김일성이가 이 소련의 괴뢰로 먼저 착수했다. 먼저 북한이 단독 정권을 수립하게 됐다. 그리고 3.1운동을 김일성 체제는 부정하고 있지요. 3.1운동은 김형직이 아버지가 주동한 것이다. 항일운동은 김일성 장군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북한의 역사와 교과서에는 3.1운동, 상해 임시정부, 백범 김구, 그리고 김자진 장군, 홍범도 장군, 안중근 이사, 윤봉길 이사, 이게 다 없습니다. 없고 오로지 김일성 장군이 백두산 밀영에서 봉기해갖고 일본군을 물리쳐서 조국 광복이 됐다. 이런 엉터리 역사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하나의 중심 인물로 있던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하더라도 나이가 그보다는 10살 정도 위니까 어깨너머로 그 책을 봐갖고 주사파에 이게 침몰한 사람인데, 이재명은 이제 그 주사파 핵심 80대 초에 대학생이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의 머리에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미국의 방조와 묵인하에 이루어졌다 하는 이 끔찍한 것이 입력된 이상 이 문재인 정권을 승계한 이재명 정권이 탄생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에 관한 대북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그것은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점에 있어서 1910년의 한일 합방의 원인이 방조자가 미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국이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